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성공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에 계속해서 좋은 흐름 이어갑니다. 연이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특징주로 본다면 테슬라의 상승세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어제 프리마켓에서부터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중국 쪽에도 이제 진출할 수 있다. 뭐 이러한 소식들 나오면서 15% 급등했고요. 이 뉴스들이 아마 오늘 국내에서 테슬라 관련된 종목들에게도 좋은 기운을 불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또 내일이 휴장이라서 뭔가 징검다리 느낌도 있어서요. 전략 잘 챙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아픈 손가락이 힘을 내는 모습 뉴욕장에서도 그리고 어제 국내장에서도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전략을 어떻게 정비를 해가야 되는지 또 고민을 해봐야겠죠. 같이 이야기 나눠가겠습니다. 어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정리해 보시죠. 어제 시장은 마치 각 테마와 섹터가 이렇게 합의를 한 것 같았어요. 오늘은 오르기로 결정했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대형 반도체 쪽이 살짝 쉬니까 다른 쪽에서 여지없이 힘을 내주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어제 양지수 모두 다 1% 이상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1.5%, 2차전지 그리고 제약바이오 일부 종목들 굉장히 강한 시세를 보여줬고요. 반도체 소부장까지도 오르면서 이날 코스닥 흐름이 좋았습니다. 양지수 모두 다 장중에 변동폭이 조금 있긴 했었습니다만 장중 고점 부근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외국인의 매수가 코스피 코스닥에 각각 유입이 됐습니다. 올라갔던 여러 가지 이슈들을 들여다보죠. 일단 PC 우려가 조금 줄었다라는 점, 그에 힘입어 미국이 상승했고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수세, 산업재 강세, 화학과 철강 쪽이 되겠고요. 2차 전지 바이오 쪽이 힘내면서 성장주의 강세가 코스닥에 긍정적 영향을 줬습니다. 어제 한화투자증권의 보고서에 정리를 해드렸었죠. 5월 반도체 내에서 대형주 비중을 줄이고 중소형주 비중을 늘리자. 그리고 5월 20일 엔비디아 실적을 보고 나서 다시 대형주의 비중을 늘려가자라는 의견이었었습니다. 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장중에 1% 이상씩 오르다가 결국에는 상승분을 반납했고요. 하이닉스는 1%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형주는 어제 쉬는 느낌이 있었죠. 반면에 SK하이닉스 투자 이슈 등의 영향을 계속 받아가면서 반도체 쪽의 테마는 힘을 냈습니다. 소부장, HBM, CXL, 온디바이스 AI, 시스템 반도체 등 나쁘지 않은 흐름이었어요. 다만 어제는 주 섹터가 반도체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쪽이 더 강하게 진행이 됐는데요. 전선과 전력은 계속된 강세를 보여주네요. 구리 가격이 2년 만에 최고가를 기록한 영향을 받아갔고요. AI 스토리가 여전히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단기 저점 매수가 유입됐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생겨나면서 어제 석유화학 섹터가 강하게 올랐고요. 아시아권 이제 황금 연휴 돌입하게 되는데요. 중국 소비주 강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자세하게 살폈었던 테슬라, 중국 FSD 출시에 대한 기대, 그것이 곧 임박했다라는 모멘텀에 자율주행 종목들이 강하기도 했죠. 그 밖에도 2차 전지, 리튬, 원전, 태양광, 풍력, 폴더블, 게임, 미용기기 여러 분야에서 어제 상승했고요. 반도체 대표주와 리츠 그리고 휴전 협상 이슈 속의 방위산업 테마 등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올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제는 시장 분위기가 참 괜찮았죠. 다만 여전히 외환시장의 변동성 우려 섞인 목소리 나오고 있고요. 목요일 새벽경에 이제 FMCA 내용이 전달될 텐데 그에 대한 부담은 안고 있기도 합니다. 일단 어제장은 좋았다. 이렇게 정리 가능하겠습니다. 최근에 항상 우리가 시장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반도체와 아이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어요. 메인 디시는 반도체였었습니다. 반도체 혹은 AI 생태계 내 종목들. 다만 어제는 메인 디시가 중국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모처럼 메인 디시가 중국이었네요. 3월 26일경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중국을 하나의 선택지로 둬야 하는 것인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인용했던 것이 IMF 총재가 중국 실물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한 점이었죠. 어제는 4월 12일 이관신 정책 내용이 다시 한번 재부각되면서 중국 관련 종목군들이 일부 힘을 냈습니다. 3월경에 이제 중국이 선택지로 들어오게 된다면 소비단으로 생각했을 땐 의류, 화장품,
미용 게임 컨텐츠이고 경기로 봤을 때는 철강과 화학 반도체입니다. 라고 전달이 드렸고요. 어제 시장의 내용을 반영해서 하나 더 추가하죠. 중국 사업 매출 비중이 높은 쪽 HR 만도, SL, 한온 시스템 등이 되겠습니다. 어제 HR 만도 지금 차트로도 보여주고 있는데 17% 급등하는 흐름 보여주면서 어제 정말 강하게 올라줬습니다. 자동차 부품단도 중국의 정책 모멘텀, 경기 모멘텀을 같이 받아가고 피크한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했습니다. 자, 어제 중국을 메인 디쉬로 만들어준 내용들 보시면 중국이 주말간 주민 자동차 교체 보조금에 대한 정책을 꺼내들었습니다. 전기차 쪽과 자동차 부품단에 힘을 실어주는 내용이었고 어제 국내에서 강하기도 했죠. 중국의 주요 도시 주택 매수 관한 규제가 해제된다라는 소식에 철강, 화학 등에서 어제 반등세를 기록했고요. 이제 중국 노동절 연휴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의류, 화장품, 미용기기 올라줬죠. 그리고 오늘 발표될 텐데요. 중국의 국가통계국 PMI, 차이신 제조업 PMI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중국에서 발표되는 데이터 등 PPI라던가 혹은 수출 물가 등이 개선되고 있어요. 디의 공포라며 디플레 공포를 겪고 있었던 중국이 하나둘씩 회복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물건을 사면 계속 값이 떨어졌기 때문에 굳이 소비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 그렇지 않다면 소비도 살아날 여지가 있고요. 재고도 줄어들 수 있겠죠. 중국 경기가 다시 한번 회복의 신호를 쏘는 것인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 경기가 회복된다면 과자 봉지 하나를 뜯는 것에도 화학 섹터가 연결되는 등 우리가 철강, 화학 등 바라볼 섹터가 좀 더 생겨나긴 합니다. 이런 이슈 속에 외국인의 수급이 아시아권에 좀 들어왔다라는 것도 어제 국내에는 반갑게 작용이 됐죠. 자, 화학 섹터 최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제 중국 부동산 관련한 ETF가 급등 흐름을 기록하면서 국내 철강, 화학 쪽에도 힘을 실어줬습니다. 타이거 200 에너지화학 레버리지 어제 8.5% ETF 상승을 나타냈고요. 시세적으로 봤을 때 굵직한 화학 섹터 종목들 강했습니다. 대한유화 보시면 하락을 보이다가 11% 급등, 롯데케미칼도 어제 7.7%. 딱 보면 대형 화학주들이 바닥에서 하락을 멈추고 조금씩 고개 드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금호석유도 7%. 명확하게 중국 경기에 대한 기대감과 같이 맞물림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화학 섹터 상승에 힘을 실어준 개별 특징주는 또 LG화학인데요. 6% 올랐어요. 독일의 베바스토와 차량용 투명도 조절 필름 수천억 원의 계약 체결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화학 섹터 내에서 화장품과 2차 전지 종목도 강하기도 했고요. 하나증권의 보고서에서 주요 다운스트림 업체 실적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 단기 저점 매수 가능한 구간이다. 왜냐하면 2분기는 이제 성수기가 다가오고 있고 환율 효과도 부각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니드나 효성 TNC 첨단 소재 컨센을 상회한 실적, 그리고 금호석유 KCC는 컨센에 부합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주요 화학 섹터 주목하자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요. 중국의 승용차 타이어 가동률이 6년 내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타이어 관련한 밸류체인 화학업체들 좀 더 주목할 수 있다. 이런 목소리 내기도 했네요. 요즘 한 종목의 차트를 특징주로 보여드리곤 하는데 오늘은 SK이노베이션 꼽아봤습니다. 비유는 SK이노베이션이죠. 정유와 화학사업부를 들고 있는데 2차 전지 갈 때는 정유 때문에 못 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또 밀려났습니다. 에너지가 갈 때는 2차 전지 내용이 발목을 잡으면서 못 갔죠. 그렇게 해서 2년 내내 차트가 이런 흐름이었는데 조금씩 바닥을 다지고 어제장 6% 급등 흐름을 보이기도 했어요. 실적을 냈는데 매출액이야 부진했습니다만 영업이익은 YOY 기준으로 66% 증가했습니다. 배터리 사업이 부진했는데 에너지와 화학 사업이 괜찮았다라는 것이고요. 증권가에서도 곳곳 목표가를 상향하는 움직임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화학 섹터도 단발적인 시세가 아니고 정말 중국 경기에 힘입어서 나아질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잠시 후에 전략 챙겨가겠습니다. 자, 그 밖에 이슈들 보시면 어제 연결고리에서 짚었던 내용이죠. 2026년 양산을 목표로 한 삼성전기가 독일의 LPKF와 한국의 캠트로닉스 등과 유리기판 협력을 맺는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리기판 밸류체인을 같이 전하기도 했었는데요. 좀 더 정리를 해서 추가했습니다. JNTC와 LG 이노텍도 넣어봤고요. FNS테크도 여기다 같이 정리를 해봤으니까요. 관련주들 밸류체인 체크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한 번 더 캡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종목으로 봤을 때는 YC캠이 어제 상한가 같고요. 피로틱스가 18% 급등이었어요. YC캠 급등의 급등을 거듭하다가 쉬었었는데 어제 다시 한번 상한가로 만회를 해냈고요. 캠트로닉스도 어제 11%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정작 삼성전기와 캠트로닉스는 당사자였기 때문에 오를 것으로 봤는데 YC캠이 좀 더 자세히, 좀 더 강하게 치고 나가기도 했네요. 삼성전기도 어제 실적을 내놨었고요. 앞으로 모든 분기마다 실적이 좋아질 것이야 라는 증권사 보고서도 추가되기도 했습니다. 지켜보죠. 전력은 어제 내용 거의 그대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력에 전력을 다하는 중 계속해서 전력이 특징주로 거론이 되는데 어제는 5번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었죠. 구리 선물이 2022년 4월 이후 처음으로 $10,000를 돌파했고 일각에서는 투기 수요 붙으면 $12,000 가능하다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AI 스토리, 미국의 이 송전 시스템에 대한 교체 수요 이런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됐고요. 다만 시세적으로 봤을 때는 그 전날 급등했던 종목들의 탄력이 좋았기는 했지만 다른 쪽에서도 시세가 났습니다. LS 에코에너지가 어제 상한가를 갔어요. 한마디로 구리, 전력, 전선 이런 쪽의 전체적인 밸류체인을 갖고 있는 게 바로 LS 그룹주이기 때문에 어제는 특징주로 봤을 때 LS 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강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재룡 산업 등의 전력 설비 쪽에서 26% 급등 흐름을 내기도 했네요. HD 현대일렉은 하락했습니다. 기존의 대장주에서 변압기에서 전선으로 혹은 전력 설비로 점점점 전력 쪽도 시세가 옮겨가고 있는데요. 이러고 나서 다시 변압기 쪽이 가게 될 것인지 아니면 전력 설비까지 갔으니 이쪽이 좀 상승의 끝자락을 하고 또 당분간에 또 조정의 길에 들어가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는 시간 외에서 요즘 자율주행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이런 얘기를 4월경에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그런 뉴스 등이 모여서 하나의 좀 기류를 형성하곤 하는데요. 그 뉴스에 힘을 실어준 계기가 된 건 바로 테슬라였죠. 테슬라가 자극하는 것, 자율주행을 위해서 반도체를 더 사겠다라 그래서 반도체, 자율주행, 그리고 당연히 2차 전지 들어갈 수 있겠죠. 단기적으로 2차 전지 쪽 이슈가 노이즈가 될지언정 장기적으로는 도조 AI 학습으로 칩을 많이 쓰고 FSD 라이센싱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대감은 있다라는 점을 작년 8월경부터 지속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결국 테슬라가 꿈꾸는 것은 이겁니다. 어떤 차를 타든 소프트웨어는 테슬라 것을 쓰게 만드는 것.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에 대한 모멘텀인 거죠. 어제 말씀드렸던 중국의 제일제경의 보도 그리고 바이두 또 현대차 그룹 등의 뉴스가 자율주행 뉴스를 참 많이 보여줬었는데요. 이것이 결국 밤사이 뉴욕장까지도 연결이 됐습니다. FSD 중국에서 출시할 것이다. 그것이 임박했다라는 기대감이 흘러나왔고요. 바이두와 협력에 대한 얘기로 테슬라와 바이두가 같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처리 에 대한 안전요구 검사 통과 업체들이 비아디, 리오토, 니오, 테슬라 등등인데요. 결국 밤사이 뉴욕장에서 리오토, 니오도 같이 올라가는 등 자율주행 쪽에 초점이 맞춰서 전기차 밸류체인이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제 국내에서도 정규장 자율주행 괜찮았지만 시간 외에서도 강했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나 라닉스, 라이콤 등의 종목이 강했고요. 카메라 쪽에서 퓨런티어도 어제 7%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시간 외 시세가 보통 정규장에 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오늘 장도 지켜봐야겠죠.
자, 뉴욕장입니다. 3대 지수 모두 상승했는데 상승폭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0.3%로 마치 맞춘 듯이 올라섰네요. 연준의 인플레 지속성 측정치가 1월부터 하락하고 있다는 나름 인플레 쪽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이 있었고요. 4월 댈러스 연준 제조업 지수가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역시나 금리 압박에 대한 부담을 좀 덜어주는 내용이겠죠. 메타는 유럽에서 가짜뉴스 조사를 강화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여짓 좀 잘못된 결과가 나온다면 매출 6%, 글로벌 매출의 6%를 벌금으로 낼 우려가 있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메타가 실적 이후에 급락 맞았었는데 추가적인 악재로 또다시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유가는 1%대 하락 기록했죠.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 안정을 찾았다라는 이슈였습니다. 뭐니 해도 오늘 장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테슬라겠죠. 컴백 테슬라. 모건 스탠리에서 낸 의견이죠.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에 전념하고 있다라며 목표가를 $310로 잡았습니다. 지금보다 상승 여력이 82% 있다라는 것이고요. 테슬라는 중국 FSD 출시에 대한 기대감 속에 15% 급등했습니다. 같이 협력한다라는 바이두 역시나 5% 상승세를 보여줬죠. 자, 못난이 투톱이었는데 테슬라와 애플 이날은 올라줬어요. 애플도 2% 이상 상승이었습니다. 번스타인에서 공포에 살 때다 워렌 버핏처럼 매수하자 퍼가 25배 이하일 경우 애플은 매수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실적 괜찮을 거고 AI 폰도 모멘텀이 있지 않느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어찌됐건 반가웠습니다. 애플과 테슬라의 반등이요. 그리고 온세미컨덕터 대표적인 전력 반도체 업체이죠. 4% 올랐습니다. 예상 상회하는 실적을 냈고 2분기 EPS는 살짝 예상에 못 미쳤으나 매출은 가이던스 기준 상회했습니다. 그러면서 강했고요. 시간 외에서 NXP 세미컨덕터 같이 차량용 반도체, 전력 반도체를 만드는 업체인데 실적 내놓고 시간의 급등 흐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연결고리를 하나 더 추가를 해본다면 그렇다면 차량용 반도체, 전력 반도체 업체인 KEC, RF세미 혹은 DB반도체, 제주반도체 등도 국내에서 연결될 수 있을지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슈단의 소식으로는 친환경 내용이 들려오네요. 어제 국내에서도 AI는 전력이 필요해라는 시스템 스토리에 연결돼서 원전 태양광 풍력이 올랐는데요. 밤사이 뉴욕장에서도 로이터가 보도했습니다. G7이 늦어도 2035년까지 석탄 화력발전소 폐쇄에 합의한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일까요? 일단 태양광 풍력 종목들이 밤사이 괜찮게 진행이 됐습니다. 자, 보시면 전체적으로 모두가 좋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테슬라와 애플 덕분에 뉴욕장이 좀 올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메타가 악재로 인해서 빠졌고요. 애플 그리고 테슬라의 급등이 도드라쳤습니다. 그 밖에 테마 상승률 상위권에 이제 테마를 보면 리튬이 눈에 띄었습니다. 세계 최대 리튬 사업자로서 앨범알이 7% 급등했다라는 점. 그리고 2차 전지 소재단의 종목들이 괜찮았고요. 전기차 쪽은 테슬라, 리오토, 니오가 자율주행 이슈로 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전기차 쪽이 좋았다라는 점에서는 오늘 국내에서 전기차 쪽이 어제에 이어 추가적인 강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자원이 귀해지네요. 우라늄도 올랐고요. 구리 쪽도 또 추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농업 비료 쪽도 상승 흐름 보여줬고요. 전기 설비나 풍력 태양광도 올랐네요. 결국 자원과 혹은 에너지 쪽의 종목들이 강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구리 쪽이나 에너지 쪽이 더 부각되면 전력이 또 갈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율주행도 뉴욕장에서 당연히 테슬라 덕분에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네요. 자, 우리 자율주행 관련한 종목들도 당연히 봐야겠지만 자율주행을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우주항공 쪽도 모멘텀을 받을 겁니다. 일전에도 우리가 원하는 모든 미래 기술은 결국에는 안정적인 통신망이 확보되어야 하고 시장에서는 그것을 위해 저궤도 위성에 관심을 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KB에서 하인환 연구원님 하도 저희 방송에서 많이 소환돼서 또인환이라는 별명이 있으시기도 한데 자, 우주에 대한 보고서, 인덱스 보고서를 추가적으로 냈습니다. 이 KB의 의견은 우주는 미국 대선에 고려했을 때 바이든과 트럼프 모두 다 선호하는 쪽이라는 점, 그리고 R&D 투자
투자에서 다르파를 통한 아이디어를 찾아봤을 때 결국 우주항공 투자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죠. 그리고 국내 내부적으로도 봤을 때 5월 말 우주항공청 설립 이슈라던가 6월까지 일정이 꽤 많이 있다는 점, 하반기에 우주항공 기업의 IPO가 있다라는 모멘텀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는 지정 확정 리스크가 고조되고 정찰 위성 등을 띄우는 과정에서 위성의 개수가 늘어나며 Q가 올라갈 것이다 라는 거고,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게 스페이스X와 같은 민간의 투자가 늘고 있다는 점을 짚고 있죠. 우주항공, 위성 쪽의 종목들 한 번 더 체크가 필요할지 봐야겠습니다. 일단 관련한 밸류체인들 이렇게 정리를 했으니까요. 핵 내용 확인하시고, 이 옆에 있는 내용은 컨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비교적 우주항공 밸류체인 내에서 조금 새 종목이라서 얼마 전에 같이 정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체크하시죠. 자, 다음으로 가보면 연결고리입니다. 앞서 나왔던 내용들의 요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친환경 쪽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점과 미국 증시 내를 봤을 때는 리튬, 화학, 구리 이런 중국 경기나 혹은 자원에 대한 이야기가 꽤 많았다라는 점, 그리고 테슬라가 자극하는 로봇과 자율주행 우주 위성 쪽도 같이 넣어봤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시간 외에서 실적을 내고 컨센을 상회하면서 2% 정도 올랐는데, 아모레퍼시픽도 중국향 매출이 꽤 많은 기업이죠. 최근엔 지역을 다변화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같이 모멘텀 받을지 봐야 되겠고요. 한국투자가 만약에 소외된 쪽으로 관심을 둔다면, 유통으로 수급이 들어온다면 신세계와 호텔신라 비중 확대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 밖에 오늘 중요한 건 삼성전자 확정 실적이 나오게 될 겁니다. DS 반도체 부분에 대한 영업이익 추정은 이 정도예요. 1조 5천억 원에서 2조 정도. 컨센에 부합할지 어떨지 내용 좀 더 면밀히 살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자율주행 이슈에 이어서 EUV 쪽 뉴스도 조금씩 잦아지고 있어요. 물론 단독이 달려있는 뉴스들이라 조심은 해야겠지만 EUV 쪽도 체크는 해두겠습니다. 삼성전자 실적을 보고 HBM과 혹은 낸드 쪽이 움직일 것인지, 아니면 EUV 쪽에서 반응을 보여줄 것인지 천천히 시간을 두고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독일의 광학기업 자이스, ASML에 납품하는 업체인데, 이 업체로부터 이것을 공급받는다라는 소식이 들려와서 일단 한 줄 넣어봤습니다. 일정입니다. 오늘은 체코 신규 원전 사업 입찰 제안서 마감, 그래서 어제 원전주가 좀 더 영향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일정적 측면의 내용이 있고요. 한국과 호주 외교 국방장관 회의가 있습니다. 조선 방산 쪽의 일정이고요. 오늘 삼성전자 확정 실적 발표 예정이고, JMS라는 신규 종목이 상장하게 됩니다. 그 밖에는 실적 내용, 내일 휴장 내용들 같이 점검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5월 7월 이벤트 어제 보여드렸던 내용의 전반적인 요약입니다.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 내용 담아봤고요. 이 맞춤한 전략 잠시 후에 챙겨보겠습니다. 오늘 섹터 뉴스 어떤 겁니까? 네, 오늘은 음식료 식품주 준비해봤습니다. 저희 몇 차례 언급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결국에 이 4월 좀 잔인한 시장에서 우리의 포트를 지켜준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체크해보겠습니다. 4월이 주식시장에게 굉장히 잔인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에 먹는 게 남는 거였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수 보시면 4월 29일까지 체크해봤을 때 코스피 2% 밀렸고 코스닥은 4% 정도 빠졌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경기의 영향을 좀 덜 받는 경기 방어주 성격을 띠고 있는 음식료 쪽이 지수 대비해서 선전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이쪽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쓰리고를 이겨내는 섹터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또 지수를 이긴 만큼 과연 어떤 종목들이 그렇게 강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료 중에서 뭐니 해도 삼양식품이 정말 대단하죠. 1년 사이에 주가는 130%가량 올라왔고요. 4월 들어서만 40%가 넘는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4월에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던 종목들이 3종목 정도가 되는데요. 삼양식품과 빙그레, 동원 F&B까지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삼양식품은 어제장에서도 음식료 섹터 안에서 가장 강하게 움직이면서 30만 원대 위에서 한 번 더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이런 K식품주들이 오르다 보니까 K푸드 대부분에 또 투자를 하고 있는 ETF도 10% 정도 4월 들어서 좋은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많이 올랐던 쪽을 체크해 봤고요. 그러면 뭐 때문에 이렇게 잘 갔는지를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삼양식품은 해외에서 라면 수출액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수요가 늘다 보니까 내년에는 5월에 밀양에 2공장 오픈한다라는 소식도 전해졌고요. 불닭볶음면 미국과 동남아에서 정말 잘 팔리고 인기가 많은 상황입니다. 이 뉴욕타임즈에 실린 기사에 보면 까르보 불닭이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기존의 검정색 바탕에 되어 있는 그 불닭볶음면 보다 좀 덜 매운 쪽이죠. 이 불닭볶음면 까르보 불닭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미국에서는 이거 정말 없어서 못 구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가 이 제품을 생일 선물로 받고 우는 모습이 담긴 그 영상도 굉장한 또 조회수를 탔다라는 모습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가공식품의 매출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온라인 채널의 경로가 다양화되고 있고요. 해외에서는 미주부터 유럽, 호주를 중심으로 해서 매출의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곡물의 투입 단가 안정화되고 있고 특히 뭐 중국 쪽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기대할 수가 있겠고요. 바이오 사업의 체질도 개선되고 있다라고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롯데 웰푸드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인도나 러시아 법인을 중심으로 해서 해외 판매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올해 전년 동기 대비해서 84% 늘어날 거다라는 예상 나오고 있고요. 동원 F&B는 참치나 김 같은 쪽을 생산하는 회사인데요. 특히 미국에서 이 한국의 김밥이 굉장한 인기를 누리고 있어요. 둘 다 김밥에 들어가는 재료죠. 참치 어가가 좀 하락하고 있고 가공식품의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서 거기에 따른 수혜 기대감 있는 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들이 이 이유 덕분에 잘 갔다라는 부분 체크해 드렸고요. 음식료 업종의 이제 투자 매력도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비용과 가격이 있겠습니다. 대신증권의 자료 좀 참고해 봤습니다. 일단 원재료 부담이 어느 정도 완화하는 구간에 들어섰어요. 작년부터 주요 곡물 가격이 하향 안정화됐고요. 물론 아직까지는 이 환율이 높다라는 건 체크해 볼 변수가 되겠습니다.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선별적인 가격 인상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정부가 물가 안정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에 맞춰서 여러 식품 기업들도 뭐 좀 어느 정도 가격의 인하라든지 뭐 가격 동결 이러한 부분들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일부 원재료 좀 부담이 있고요. 여전히 생산자 물가도 부담이 됩니다. 추가 가격 인상에 대한 가능성은 좀 짚어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비용과 가격 C와 P는 업종 전반에 그래도 작용하는 변수인데요. 여기서 그러면 기업 안에서 차별화를 둘 수 있는 변수는 무엇일까? 바로 Q, 판매량이 되겠습니다. 국내외에서 판매량을 확대하는 기업에 대해서 이 투자 매력도가 높아진다라는 건데요. 국내 식료품의 출하지수는 2월에 플러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특히 외식 물가가 너무 높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이 가공식품의 가격 경쟁력이 부각된다. 그러니까 외식 물가가 높은 상황이니 외식을 많이 피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집에서 많이 먹게 됩니다. 그러면 가공식품 쪽이 많이 주목을 받겠죠. 2024년에 식품의 판매량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가공식품의 수출액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앞서 체크해봤던 라면 쪽이 되겠습니다. 1분기에 한국의 라면 수출액은 2억 달러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수요도 견조했고 유럽과 동남아 같은 지역들의 다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성장 모멘텀, 할랄 시장 좀 주목해보자라는 건데요. 중동 지역 같은 경우에 뭐 2030년에는 22억 명 정도의 인구가 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중동 쪽에서도 최근에 라면의 인기가 상당합니다. 이 시장도 새로운 하나의 시장으로 체크해보자라는 게 대신증권의 보고서 내용이었습니다. 음식료 쪽은 걱정도 없고 실적도 좋은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요 업체들의 합산 영업이익에 보시면요. CJ제일제당 그리고 오리온 같은 경우에 실적이 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한화투자증권에서는 곡물가 하향 안정화되고 환율 효과도 가져가면서 이 환차익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뭐 다른 섹터에 많은 영향을 줬던 금리나 중국 문제 쪽에서는 좀 피할 수 있다라는 것도 하나의 긍정적인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 식품 업종에 대해서 리레이팅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비중 확대를 할 것을 권고하고 있었습니다. 하나증권에서는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더욱더 확대되는 구간에 들어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환율이 높다라는 게 좀 부담스럽다며 기업에 대해서 선별적인 접근을 하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관심주로는 미국 사업의 비중 최근에 확대하고 있고 환율의 부담에서 어느 정도 이제
덜어진 CJ제일제당과 농심 얘기하고 있고요. KTNG 같은 경우에는 환율 상승에 따른 수혜 받아갈 수 있습니다. 연간 담배 수출이 여전히 견조한 상황이고 일단 1분기 실적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만약에 실적이 안 좋아서 주가가 내려간다면 저가 매수하기에 좋은 기회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도 내놓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장바구니에 K푸드가 없나요? K푸드는 앞서 보신 것처럼 시장을 굉장히 이겨내는 강한 또 체력을 가지고 있기도 했고요. 2월 29일에 더보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년 저평가입니다. 삼양식품은 뭐 3.97배 정도 PBR 가져가고 있지만 나머지 아직도 PBR 1배가 안 되는 쪽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식품주들 좀 담아볼 만한 종목들 없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앵커의 또 보기 준비해봤습니다. 4월 2일과 11일에 브리핑 준비했었던 부분인데요. 국내 미용 의료기기 해외 승인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3월에 수출입 데이터 봤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요소들 많이 나왔습니다. 실적이 잘 나올 거다라는 부분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쪽은 미용기기 쪽은 4분기가 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업체들 보면 전반적으로 3월에 수출입 데이터 레코드 하이 기록했습니다. 클래시스나 원텍 같은 경우에 지금 장비, 소모품 합산했을 때 QOQ로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일단은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 가져가면서 3월 말부터 해서 4월에 이렇게 반등이 전체적으로 나왔는데요. 이게 앞으로 지속이 될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해집니다. 어제 미용기기, 화장품 쪽까지 다 같이 좀 강한 모습 보여줬고 레이저 옵텍은 뭐 논문 관련해서 좀 긍정적인 호재 전해지면서 어제 9%가 넘게 올라갔습니다. 이쪽도 추가적으로 더 볼만한 부분이 있는지까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뉴스를 담았습니다. 투자뉴스 7 관련 내용들 정리해드렸고 지금부터 그에 맞춤한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시장 이야기 오늘 우혜진 의원과 풀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제 굵직한 실적 다 지나갔고 4월의 마지막 거래일인 오늘입니다. 5월 앞두고 있어요. 이제 5월은 애플, 엔비디아, 또 FMC 뭐 일정도 남아있지만 중간중간에 3주 내내 휴장이 하루씩 껴져 있어요. 네. 이런 때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지 좀 시장 전략 먼저 주세요. 네, 우선은 외국인들의 수급이 조금 중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수급 체크를 조금 더 관심 있게 좀 디테일하게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우선은 제가 이제 시장을 볼 때 사실 외국인의 수급이 중요하기는 하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거기에 좀 목숨을 걸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장세가 있지만 이번에는 사실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말씀해 주셨다시피 각 국가들에서 뭐 이벤트들이 계속 되고 있죠. 그리고 휴장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휴장이라는 변수 때문이라도 우리가 좀 이번 주에는 외국인의 수급적인 부분을 조금 더 체크해 봐야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월 달, 4월, 5월 뭐 이제는 조정장이다, 이제는 팔아야 되는 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분위기가 최근에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실 미증시도 올랐고 또 우리 시장도 내일을 휴장을 앞두고 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섹터들의 그런 호황인 거를 봤을 때 좀 우리가 오늘 마지막을 좀 즐겁게 좀 빨갛게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즘에 최근 들어서 많이 하는 질문들이 왜 안 올라요? 팔아야 돼요? 이것도 언제 사나요? 왜 안 파나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런 말씀들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저는 특히나 오늘 또 이번 주에 이번 달에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일희일비가 우리의 투자를 망가뜨리는 가장 큰 그런 생각들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 달에는 조금 여유 있게 좀 마음을 좀 놓고 좀 긴 호흡으로 좀 끌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도 섹터에서 좀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 좀 단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들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좀 여유를 갖고 시장관에 대해서는 긍정의 의견을 주셨고 다만 휴장이라는 변수 등을 봤을 때 외국인 수급을 좀 더 면밀히 따져보자 이렇게 정리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섹터별로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뭐 반도체 매수 혹은 2차전지 매도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짤막하게 반도체, 2차전지 혹은 밸류업 sek터 세 가지만 답변을 주실 수 있을까요? 큰일 났네요. 저는 다 반도체 매수, 2차 전지도 저는 매수, 밸류업도 매수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부자신가 봐요. 저는 이제 투자할 때 스타일이 네. 비중을 그렇게 적게씩 가져가는 건 아닌데 그래도 지금 딱 세 가지를 너무나 제 스타일대로 꼽아 주셨기 때문에 딱 3분의 1 정도씩 우리가 나눠서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시장이 좋지 않았을 때도 저는 반도체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빠지는데 왜 사요? 이제 반도체는 어쩔 수 없이 무조건 갈 수밖에 없는 섹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략을 하자. 그리고 사실 2차 전지 빠지고 있을 때 저는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도 좀 강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뭐 테슬라 이슈 너무나 올라오고 있고 뭐 조금은 다른 부분이긴 네. 하지만 테슬라 그다음 밸류업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약간 좀 그 발표를 했을 때 실망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뭐 어떤 발표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는 좀 이번 시장은 좀 긍정적인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질문을 보통 드릴 때는 시청자 입장에서 좀 압축을 원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세 개 다 오케이 주셨으니까 반도체 탑픽, 2차 전지 탑픽, 밸류업 탑픽 하나씩만 종목명으로 주세요. 우선은 밸류업 쪽에서는 조금 밸류업도 있지만 자회사들 밑에 계열사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조금 더 강하긴 하지만 저는 밸류업 쪽에서는 LS. 네, LS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반도체 중에서는 아무래도 좀 한미 반도체. 네, 한미 반도체 빠질 수 없고 네. 2차 전지 중에서는 조금 큰 그걸로 봤을 때 저는 LG 엔솔 정도. 네, 이번에 조금 크게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네. 전략이기 때문에 좀 큼지막한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충분히 참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화학 섹터 질문을 드려볼게요. 앞서는 사실 이 세 섹터가 뭐 주류 섹터 혹은 큰형님 섹터들인데 엄청나게 소외돼 있었던 섹터가 화학인데 네. 어제 강했잖아요. 여기에 의미 부여하고 저희가 관심 둬도 될지 상대적으로 솔직히 못 올랐기 때문에 손은 쉽게 나가거든요. 손 나가도 돼요? 너무나 지금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사실 주가가 많이 내려와 네. 있다가 반등을 했습니다. 사실 이 반등의 시도가 그냥 살짝 테스트하는 정도라기보다는 그래도 조금 추세가 바뀌어가고 있는 부분으로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손을 내밀어도 된다. 오늘 제가 너무 강하게 긍정인가요? 좋습니다. 네, 저는 좀 손을 내밀어도 된다. 앞으로 이 트렌드 조금 바뀌어가고 흐름 조금은 더 이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화학 섹터 내에서도 뭐 좀 사실 분야가 다 다르긴 할 거예요. 업스트림, 다운스트림 뭐 여러 이렇게 분야로 나눠볼 수 있을 텐데 어제 많이 올랐던 대한유와 뭐 롯데케미칼 뭐 아니면 금호석이 이런 쪽을 봐야 될까요? 어디로 보십니까? 우선 뭐 어제 올랐던 부분들도 있고 대한유화 같은 경우도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이제 조금 그런 화학 쪽 섹터 같은 부분에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이제 탑픽을 하나 딱 꼽기보다는 전체적인 섹터의 흐름을 봤을 때 이제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을 조금 공략하는 게 어떨까. 네, 이런 생각을 알겠습니다. 합니다. 네. 화학 섹터에 대해서 섹터 긍정의 답변을 주셨고 상대적으로 못 간 부분에 좀 집중을 해보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음식료 볼게요. 곳곳에서 증권가 내에서 음식료도 뭐 포트의 한 섹터로 좀 넣어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고요. 수출 데이터도 꽤 괜찮습니다. 다만 원재료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런 것에 대한 부담은 좀 있거든요. 음식료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이 K푸드에 대한 거 제가 지난번에도 이 K에 대한 부분들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한 2, 3주 전인가 또 다른 프로그램에서 K푸드에 대한 부분들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기는 했습니다. 원재료에 대한 부분들 상승에 대한 부담은 있지만 사실 우리가 어떤 섹터에 대한 그 흐름을 봤을 때 부담이 없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 다 좀 오르는 추세고 뭐 고환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좀 부담이 있지만 K푸드 아직도
또 장바구니 안 담아 넣으셨나요?라고 앞에서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저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수출 데이터 무시할 수 없고요. 또 우리나라의 그런 K푸드 밖에 나가서 이제 그 엄청나게 잘 되고 있는 부분들 우리가 좀 꼽아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오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종목을 좀 선점할지 너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종목으로 알려주세요. 네. 그럼 뭐 CJ 제일제당도 있을 거고 아니면 라면주들도 있을 거고 한데 어느 쪽 보세요? 저는 오늘 두 가지 종목 좀 가지고 왔는데 한 번에 공개를 해도 되나요? 네. 네. 저는 우선 삼양식품과 농심의 매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오래 전부터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이긴 한데 삼양식품과 농심의 공통점이 굉장히 그 부채 비율 대비해서 유보율이 굉장히 높은 제가 좋아하는 돈 많고 탄탄한 기업이다. 우선 이거 첫 번째 좀 베이스로 깔고 좀 네. 들어가도록 하고요. 삼양식품과 농심 이제 제가 연말에 미국에 갔었는데 이게 우리나라 마트인가 싶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그 라면이 정말 종류별로 다 들어와 있었습니다. 모든 기업들을 제가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중에 단연 눈에 띄게 불닭볶음면과 신라면 빠질 수 없고요. 너무나 지금 미국에서도 인기가 있고 앞에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동남아까지도 이제 전략적으로 국가별 전략적 맞춤 전략으로 이제 수출에 대해서 나간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삼양식품과 농심 좀 두 가지 한꺼번에 보고 싶고 사실은 이 종목 자체가 조금 주가가 낮지 그 금액 자체가 낮진 않기 때문에 조금 공략을 해도 될까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 두 종목은 제가 오늘 장기적으로도 갖고 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좀 장기적 긴 호흡으로 바라보셔도 좋고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사실은 52주 신고가를 지금 계속 경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너무 높지 않아?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요즘 흐름을 보면요. 여기가 고점인데 계속 올라갑니다. 한번 고점을 뚫어가면은 사실 어디까지 더 뚫고 올라갈지 모르는 게 우리 주가잖아요. 근데 또 그 흐름을 탔습니다. 네. 그래서 2분기까지 좀 성장세가 이어질 것 같기 때문에 삼양식품과 농심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릴게요. 4월에 또 오늘이 마지막 거래일이죠. 이제 지나고 나면 또 수출입 데이터 등이 나올 겁니다. 라면 수출 내용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같이 보시면서 체크하시고요. 삼양식품과 농심 장기 관점에 긍정 시각 주셨네요. 다음은 자율주행입니다. 테슬라가 밤에 15% 급등, 못 갔던 것에 이제 억울함을 표출한 거겠지만 그 계기가 된 건 결국 자율주행 네. 내용인데요. 어제 시간 외까지도 자율주행이 강했습니다. 국내 관련주 어떤 거 보세요? 오늘 자율주행 제가 또 종목 두 가지 들고 왔는데 우선은 모트렉스 한 가지 이거는 좀 단기적으로 봐도 되고 조금은 중기적으로 봐도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한 가지는 또 LG 이노텍 가지고 왔습니다. 이 모트렉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우리가 중요하잖아요. 카메라, 라이센서 이런 부분 굉장히 중요한데 자율주행에 너무나 필요하게 사용되고 있는 그런 커넥티드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라는 걸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네. 하지만 모트렉스 올해 초에 사실은 자율주행이 잠깐 튀었을 때 모트렉스 굉장히 주목해 봤는데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이거 올라가야 되는데 너무 많이 빠졌네. 그때는 잠깐 튀었다가 쉬어가는데 이번에 테슬라 이슈로 어제 또 상승 반등을 했고요.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모트렉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매출도 좋게 나오고 있고 네. 이 부분도 좀 유보율을 좀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투자에 좀 매력도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완전 자율주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거기에 하나 더해서 이 모트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차량용 인포테인먼트까지 우리가 잠깐 또 이렇게 짚어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섹터적으로 좀 더블 그런 호재, 더블 재료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모트렉스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가져가셔도 되고 그래도 기업이 그렇게 적은 기업, 많이 흔들리는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중기적으로도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자율주행에 정말 필요한 그 카메라, 센서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조금 중장기적으로 쭉 긴 호흡으로 가져가도 우리의 계좌에 좀 꽃이 필 수 있지 않을까 의견 드릴게요. 네, 자율주행 두 종목까지 들어봤고요.
해진스픽 곧장 열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고르셨나 봤더니 삼성전기 좀 고초를 겪고 있다가 각 사업부 내용이 이제서야 주목받습니다. 짧게 포인트 잡아주세요. 우선 삼성전기, 이 종목을 지금 너무 올라가는데 가지고 와도 되나,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져와도 되나, 좋은 건 우리가 매수를 해야죠. 공략을 해야죠. 삼성전기 최근에 많이 주가가 올라갔다가 조금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좀 잡을 수 있는 컨셉 자체는 많이 빠졌다가 다시 한번 상승 반등에 이런 있는 종목들, 거기에 재료까지 따라오는 그런 종목을 제가 좀 선점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써있다시피 유리 기판까지 같이 엮이면서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삼성전기 카메라 모듈이 MLCC를 넘어섰다라는 부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주에 또 조금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중기적으로 좀 공략을 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가는 제가 오늘 16만 5천 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는 13만 5천 원 부근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내에서 관심받고 있고 각 사업부 다 매력도를 좀 펼치고 있는 삼성전기 16만 5천 원 잡아주셨습니다. 조만간 수익 AS 할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